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공포썰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늦가을에 마을 근처에 깊은 숲속에는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사고를 겪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지영이는 그런 전설을 전혀 믿지 않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가 홀로 지내시는 것을 걱정해 시골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는 친구들을 초대해 마을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친구들이었고 자연히 풍부한 마을에서의 하룻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전설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에 들떠 우리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친구들에게 끌려 숲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낡은 길을 따라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숲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간혹 들려왔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들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풀 시간이었을 때 정말로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처럼 들쭉날쭉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울부짖기였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급히 숲을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온 길을 되돌아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워진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숲은 그들을 끝없이 휘감아 붙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울음소리가 끊어지며 숲속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숲을 빠져나왔을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맞이하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친 친구들을 보며 무겁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울음소리는 먼 과거에 이 숲 속에서 불행을 겪은 한 소녀의 넋이 만든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영이는 그 마을을 떠나 도심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서 바쁜 생활을 하는 동안 한동안 그 전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영이는 아파트 복도에서 익숙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고 이내 아무도 없는 복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공포는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결코 등을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지영이는 어떤 식으로든 불길한 예감을 느낄 때마다 주의를 기울였고 그 예감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며 조심성 있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전설이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 셋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악명이 높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모험이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과 간식을 챙겼고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상태로 그 집을 향해 출발했다. 밤이 되자 폐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위험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옛날 양식의 2층 목조주택이었다. 창문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벽은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군데군데 붕괴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집 주위를 감도는 이상한 기운이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준호가 문을 열기로 했다. 녹슨 문이 끽끽 소리를 내면서 열렸고 우리는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첫 번째 방은 옛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실이었다. 우리는 손전등으로 천천히 방을 훑었다. 그 순간 벽난로 옆에 놓인 사진틀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엔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마치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방을 더 탐험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방은 부엌이었다. 싱크대 수전에는 녹물이 굳어 있었고 의자는 부서진 채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다. 그때 문득 내 뒤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도 그걸 느꼈는지 서로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그냥 긴장된 분위기라고 자위를 하며 그곳을 벗어났다. 우리는 다시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다. 이곳이 가장 오싹한 곳이었다. 침대는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해 썩어 있었고 그 위에는 흰색 드레스가 걸쳐져 있었다. 그 드레스는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순간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겁에 질렸지만 기왕 온 김에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불빛을 다시 켰다. 다시 불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침대 위의 드레스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때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모든 방을 뒤져봤지만 드레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복도로 돌아와 출구를 찾고자 했다. 복도를 빠르게 가로질러 현관문으로 향했으나 문은 아까와 달리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기서 뭐해 라고 말했다. 동시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두려웠다. 결국 우리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와 그곳을 빠져나왔다. 해가 밑으로 멀리 달아났고 마침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렸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호기심이 가끔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라는 주제로 유명한데 긴 서사와 자세한 묘사를 통해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10년도 넘게 비어 있었고 모든 창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바닥은 잡초와 쓰러진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이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가는 것이 용기를 시험하는 일종의 통거의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3명의 친구 준호, 민지 그리고 태우는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한 뒤 해질 무렵에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새들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집의 냉기와 썩은 나무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방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파에 앉아 손전등을 켜고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담력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각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먼저 나섰고 민지와 태훈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낡은 계단을 올랐고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들과 부서진 장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거울에 그들은 자신들 외에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어둠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왔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 소파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태훈이 용기를 내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로이 지냈으며 어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가족도 이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세 친구는 소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민지, 태우는 이 집에서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운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폐가 주변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 소녀를 위한 작은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에서는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이 잦아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그곳을 찾아와 꽃을 놓고 지나간 시간과 사라진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경험은 친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그들로 하여금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매 순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무서움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과거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